자, 이번 문제는 신재생 발전기 송전 개통 연계 기준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이고, 이번에 송전 개통 연계 기준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한전에서 개통 연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송배전 이용 규정에 보면 이 내용 안에 분산형 전원에 대한 배전 개통 연계 기술 기준과 송전 개통 연계 기술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 이 송전 개통 연계 기술 기준 안에는 별표 6으로 해서 신재생 발전기 개통 연계 기준이 또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기준이 결국은 이 기준을 포함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답안에서도 별표 6에 준해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전에 기본 이론에서 있었던 송수전단 전력식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한전에 전원단이 있고 이렇게 부하가 있을 때 우리가 전원단에서 부하단에 공급하는 피상전력 S는 P 플러스 JQ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J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리액터 부하가 걸린 경우이고, 이 경우에 우리는 전원단이 부하단으로 무효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피상전력이 100-J20이라고 하면 무효전력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캐패시터 부하이고 전원단이 무효전력을 흡수한다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란티 현상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부하가 걸려 있다 그러더라도 지중솔로라서, 특히 야간 경부하 때 지중솔로에 의한 캐패시터 용량 때문에, 용량성 리액턴스 때문에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페란티 현상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 무효전력 관계식에서 위상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이 식은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수전단 전압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캐패시터 부하가 되고 전원단이 무효전력을 흡수한다 라는 표현으로 다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야간 경부하 시에 솔로에 의한 캐패시턴스 때문에 이렇게 수전단 전압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 또 신재생 발전기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 같은 것들이 연계가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신재생 발전원이 다 인버터와 연계가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인버터를 통해서 다 연계가 되고, 이 인버터를 통해서 이 전압을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압을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신재생 발전원이 개통에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재생 발전기가 무효전력을 공급하거나 흡수하는 상황은, 개통에 예를 들어서 전압 변동은 우리가 품질 파트에서 X 플러스 Q라는 식으로 간략화 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계통의 리액턴스는 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 무효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압 변동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재생 발전기에 대한 이러한 무효 전력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 신재생 발전기 송전 개통 연계 기술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송전개통 연계 기준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큰 제목이 일반 총칙이고 일반 총칙이 되고, 두 번째가 기술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칙에는 이렇게 신재생 발전기에 대한 용량에 따라서 연계 전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부터가 이제 송전개통 연계 기술 기준이 본격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칙에는 연계 용량에 따라서 연계 전압이 표시가 되어 있고, 40메가까지가 2to9 연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2to9 배전솔로 1회선에 대한 맥시멈 용량이 20메가인데 40메가를 2to9까지 연계를 한다는 얘기는 2회선을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는데, 최근에 40메가인데도 투투나인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전 배전 계통의 이런 전용 선로도 깔아야 되고 한전 변전소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유 용량이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40메가를 229로 연계를 하게 되면 1호사로 연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성이 있을 수가 있고, 한 배선설로 한 회선에 대한 맥시멈 용량은 20메가이기 때문에 229 전용선로 2회선을 깔아서 이렇게 40메가는 229까지 연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기술 기준에 되어 있고, 1호사 연계는 500메가까지, 그 다음에 3, 4, 5, 1000메가까지는 3, 4, 5 또는 1호사, 그 다음에 1000메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메가죠, 이거. 1000메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3, 4, 5 이상으로 연계하도록 그렇게 기술 기준에 되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기준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개통 연계 유지입니다. 개통 연계 유지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개통 연계 유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한전 전원 계통이 있고, 여기에 인버터가 달려 있고, 여기에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분산형 전원이든 신재생 발전기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CB가 트립이 되게 되면, 차단기가 트립이 되게 되면 신재생 발전기도 단독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트립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전압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한전이 전원을 차단을 하는데, 이 경우에 분산형 전원 신재생 발전기들이 연쇄적으로 다 차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 변전소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0메가를 공급을 하고 있었고, 이 신재생 발전기들이 총 다 합쳐서 500메가를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삼상 단락 사고로 인해서 한전이 트립됐다라고 해서 신재생 발전기들이 일순간에 다 트립이 되게 되면, 결국은 한전에서 다시 복전을 하더라도 1000메가를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한전에서 복귀한 용량은 500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통의 사고 범위가 순차적으로 굉장히 확대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테이지 라이드 스루 캐패시티 커브라고 하는 이 커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삼상 단락 사고가 나서 개통의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 일정 시간까지는 분산형 전원이 개통에 연계를 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한전의 규정이었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그 시간이 점차 다르게 발전기가 탈락할 수 있는 시간이 명기가 되어 있었고, 기존에는 이렇게 저전압에 대해서만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과전압에 대해서도, 이런 과전압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개통을 신재생 발전기가 유지해라 라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었고, 개통 연계 유지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저전압과 과전압 시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무효전력 공급량, 개통의 전압에 대해서 전류 공급량을 규정하는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통 전압에 따라서 개통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무효전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이 무효전류 공급 범위를 한전 기술 기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고, 다음 사항은 무효 전력에 대한 공급 능력을 한전 기준에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결국은 신재생 발전원이 갖춰야 될 무효 전력 공급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무효 전력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지금 그래프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무효 전력이 33%가 되면 그때부터는 유효 전력만 쭉 증가를 시키는 것이고, 즉 다시 얘기해서 발전기의 피상 전력이 100MVA라고 할 때, 이 발전기는 당연히 유효 전력 기준으로는 100메가와트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효 전력의 최대치는 33메가까지만 공급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유효 전력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발전기의 태생적인 구조상, 예를 들어서 동기 발전기라고 하면, 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동기 발전기라고 하면, 동기 발전기에 대한 여자 전류를 조정을 해서 유효 전력도 제어를 하고 무효 전력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인데, 동기 발전기, 우리가 동력 파트에서 배웠던 동기 발전기의 구조상
저여자 운전을 하거나 과여자 운전을 했을 때는 발전기 단부 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자 본선이 가지고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 유효 전력이 100메가와트라고 할지라도 무효 전력은 과여자 영역이라든가 저여자 영역은 무한대로 이 100MVA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다 0에서부터 100MVAR까지 다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 전류를 저여자 운전, 과여자 운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기 용량 한계 곡선에서 설명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전 규정에서도 이렇게 33메가로 이렇게 100메가일 경우에 비상전력이 100메가일 경우에 이렇게 한계를 둬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 그래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발전기가 유효 전력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피상전력이 지금 100MVA 태양광 발전소고 이것이 100메가와트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이것을 출력을 50메가와트로 떨어뜨려라라는 지시가 오게 되면 5초 이내에 전격을 20%까지 감소할 수 있어야 되고, 주파수 추송 운전에 대한 성능도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출력 조정률이라든가 불감대 같은 경우는 계통의 주파수가 60Hz이기 때문에 60Hz로 항상 신재생 발전원은 추종 운전을 하게끔 그렇게 제어를 하는데, 이것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면 계통의 주파수도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을 신재생 발전기가 그대로 계속 추종 운전을 하면 신재생 발전기 출력이 주파수가 계속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변하지 않도록 불감대 영역을 설정을 하는데, 그 불감대 영역을 전격 주파수의 0.06% 이내에 해야 된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통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출력 상한 조정 기능이 있어서 최소 출력 이상으로 발전기가 운전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발전기가 계통에 연계를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 경우도 예를 들어서 100메가 발전소라고 하더라도 일사량에 따라서 20메가 운전할 때도 있고 40메가 운전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출력량이 바뀌는데, 어쨌든 최소 출력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재생 발전기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효전력 발전량이, 예를 들어서 한전하고 개통 연계를 할 때 우리는 100메가로 연계 운전을 하겠다라고 한전하고 규정을 했으면, 그렇게 승인을 받았으면 그것을 넘지 않도록 출력 상한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규정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와 같은 규정들이 한전에서 생기게 된 배경은 제주라든가 특히 남해안 쪽에서는 지금 신재생 발전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발전원들이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계통의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는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가 있고, 출력량이 너무 많을 경우이죠. 그래서 한전에서 간발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도 같이 좁은 영역에서 많은 신재생 에너지원이 전력을 공급하면 계통의 전압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한전 KPX에서 전력거래소에서 신재생 발전소에 출력을 얼마로 제한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신재생 발전원은 즉시 출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무효 전력에 대한 제어 능력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신재생 발전원은 무효 전력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무효 전력을 제어함으로써 계통의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 유지 범위는 계통 전압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3, 4, 5 이상에서는 5% 이내로 해야 되고, 154는 10%고, 투투나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2에서 플러스 3.9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무효전력 제어 방식은 한전에서 무효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MVR 무효전력을
일정하게 출력하는 방법으로 무효 전력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정 역률 제어 모드, 예를 들어서 역률을 0.9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부하 양에 따라서 역률 0.9를 목표로 해서 무효 전력 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압 조정을 위해서 무효전력 제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에 따른 무효전력 VQ 제어 모드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통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분산형 전원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이 연계점에서의 전압 V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세팅을 하면, 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버터가 무효 전력을 공급하거나 또는 흡수하도록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재생 발전기의 인버터는 요 세 가지 모드를 다 제어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 어쨌든 한전 지시에 따라서 요렇게 세 가지 모드를 제어할 수 있게끔 성능을 구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연계 조건이고, 전기 품질의 유지 범위는 전압 변동이라든가 플리커, 그 다음에 고조파에 대한 기준이 있고, 요것은 뭐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외에 이제 통신 및 감시 계량 설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KPX에서 신재생 발전원에 간발이라든가 간발 명령 같은 것들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재생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전소에 EMS RTU라는 것이 있는데, EMS RTU 이것은 뭐 한마디로 통신 유닛이 되는 것이죠. 통신 유닛이 있어서 이것이 한전하고 한전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서 전용선으로 통신을 서로 주고받고, 이 통신 프로토콜 내부를 들여다보면 통신 프로토콜 내용 안에는 이 지금 신재생 발전원의 현재 유효 전력량이라든가 무효 전력량이라든가, 또는 한전에서 신재생 발전소에 유효 전력을 얼마로 간발해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통신으로 주고받아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한 통신 감시 뭐 이런 것들을 통신 장비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 조건이 되겠습니다.